무념의 비결은 당신이 만변하는 삶의 흐름 속에서 굳건히 서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밤, 만약 제가 당신에게 머리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것도 억지로 통제하려 쓰지 않고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밤에는 이처럼 몸은 이미 피곤한데 머리는 도통 멈추지 않고 누워서 눈을 감았음에도 내면에서는 마치 끄는 버튼이 없는 기계처럼 생각이 계속 돌아갑니다. 오래된 말 한마디가 문득 떠오르고 이미 1년이나 지난 일이 오늘 아침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되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상상을 더하고 지레짐작을 보태며 채 알아채기도 전에 마음은 이내 무거워집니다. 당신도 그런 상태에 빠져본 적이 있나요? 잠을 자려 할수록 정신은 더욱 맑아지고 멈추려 할수록 생각은 더욱 많아집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당신에게 이 느낌은 전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예전에 수없이 그랬으니까요. 한때 저는 문제가 삶의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직장, 가정, 돈 문제 등 온갖 것들이 겹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모든 것을 해결하기만 하면 내면은 저절로 평온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외적으로 아무런 큰일이 없었음에도 머릿속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끊임없이 생각했으며 도통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다소 거북하지만 매우 진실된 사실 하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머릿속에 머무는 바로 그 방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번 뒤에 깊게 살펴보세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잠시 생각하고 넘기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심지어 1년 동안 품고 갑니다. 사건은 다르지 않으나 마음이 반응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을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것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각의 흐름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말 한마디 때문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해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기 때문에 지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바라보면 이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머리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도통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거리를 계속 찾아내니까요. 하나의 기억 불안, 혹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며 당신은 그렇게 끊임없이 끌려갑니다. 신기한 점은 그 시간 동안 당신이 단 한 번도 주도적으로 생각하기를 선택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생각하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생각당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계시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들은 생각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생각이 그들을 통제하고 있으며 너무 오랫동안 끌려다니다 보니 결국 그 생각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밤중에 홀로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매우 기이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저마다 무척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생각을 계속해야만 한다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기어코 이해해내야만 한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더욱 엉켜만 갔으니 이는 마치 엉킨 실타래를 억지로 풀려고 할수록 매듭이 더욱 단단하게 묶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적이 있다면 그 기분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생각의 흐름 밖으로 걸어나오는 방법을 단 한 번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저는 당신에게 무척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전하고자 합니다. 마음이 휩쓸려가지 않으면서도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순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생각을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생각의 뒤를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은 여전히 일어나되 생각에 의해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아주 미묘하지만 미치는 영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길가에 가만히 서서 달리는 차들을 바라보는 것과 도로 한복판에 뛰어들어 차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차들은 여전히 달리지만 당신이 서 있는 위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머릿속이 문득 고요해지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잠결이 아니라 아주 짧은 깨어있는 순간 말입니다.
당신은 그저 생각 없이 알 뿐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때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일 수도 있으며, 혹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생각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들은 무척 가볍지만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생각이 당신을 가로막지 않는 순간입니다. 참 흥미로운 점은 그 평온한 상태가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본래 늘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평소에는 생각의 흐름이 가득 채우고 있어서 당신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예전에 저는 마음이 평온해지려면 머릿속을 텅 비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좌선을 해야 하고 생각을 강제로 멈춰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애를 쓸수록 더욱 실패할 뿐이었습니다. 생각을 밀어내려 할수록 생각은 더욱 강하게 되돌아왔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고 다그칠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직접 시도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아주 단순한 진실 하나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생각과 싸워 이길 필요가 없으며 그저 생각을 쫓아가지 않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들리지만 이것을 진짜 가슴으로 느끼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다가 예전에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나를 무척 불편하게 만들었던 일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는 곧바로 생각을 이어나갔을 것입니다. 분석하고 원망하며 온갖 상상을 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저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구나 라고 가만히 알아차렸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 생각의 이야기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생각이 스스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억지로 밀어낼 필요도 없었고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왔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구름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은 무척 가벼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생각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생각이 떠오르는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 생각의 뒤를 너무 오랫동안 따라가는 당신의 태도입니다. 생각이 막 피어오르는 그 순간에 가만히 멈춰 설 수 있다면 당신은 아주 작은 공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에게는 여전히 그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기에 자신에게 그런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번 보고 나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마주하는 당신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당신의 평온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소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가고 일하며 결정을 내립니다. 다만 불필요한 생각의 소용돌이에 더 이상 휩쓸려 다니지 않을 뿐입니다. 오래된 예시하기들을 매번 다시 반복하며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의 생각에 집착하여 스스로를 피로하게 만드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듣기에는 가벼워 보이지만 진짜 경험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어 놓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평생 동안 삶을 통제하는 방법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배워야 할 통제란 내면의 반응 방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통제가 아니라 내려놓음이 답입니다. 내려놓음은 방치가 아니라 붙잡아둘 필요가 없는 것들을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제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싶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 글을 듣고 계신다면 당신의 내면에서도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있는 조각이 있을 것입니다. 서둘러 다 이해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금부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가만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단 1초만이라도 생각을 바라보되 즉시 따라 나서지 마십시오. 그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인지하지 못했던 무척 기이한 공간 하나를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으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생각뿐만 아니라 그 생각의 이면에 숨겨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떠올려 보세요. 잠을 청하려 누웠으나 머리가 도통 멈추지 않았던 가장 최근의 밤이 언제였는지 말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스스로 달리고 있었을 때 말입니다. 때로는 그저 낮 동안 누군가가 던진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답장하지 않은 메시지 하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저 내면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파편들을 하나씩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어땠을까? 질문을 낳고 생각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누워있지만 마음은 쉼없이 달리고 있는 셈이며 달릴수록 더욱 지쳐갑니다.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계시나요? 그런 순간에 당신은 현재에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마음은 이미 과거에 가 있거나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기진맥진해지는 이유입니다. 몸의 피로는 잠시 쉬면 나아집니다. 하지만 마음의 피로는 가만히 누워있을 때 오히려 더욱 선명해지곤 합니다. 저에게도 거의 매일 밤 그런 시간을 보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평소처럼 웃으며 대화하지만 밤이 되면 온갖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낮 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일들이 자꾸만 되돌아왔습니다. 심지어 누군가의 불편했던 눈빛 하나를 떠올리느라 1시간 넘게 생각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듣기엔 우스울지 몰라도 당시의 저에게는 무척 생생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토록 사소한 일 하나가 나를 이토록 오랫동안 붙잡아 두고 있는 걸까? 답은 그 사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나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말 한마디 자체에는 그리 거대한 무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되뇌고 생각하며 해석을 덧붙이는 순간 상처는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불씨를 가만히 두면 저절로 꺼지겠지만 그 위에 계속해서 장작을 얹으면 거대한 불길로 타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장작이 바로 당신의 생각입니다. 당신이 지치기 위해 거대한 문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작은 문제 하나를 충분히 오랫동안 생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사무직으로 일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업무 압박이 심한 편도 아니었고 겉보기에는 삶이 꽤 무난해 보였으나 그 친구는 늘 팽팽하게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한 번은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털어놓았습니다. 상사의 눈빛이 평소와 조금만 달라도 머릿속이 이내 달리기 시작한다고요? 자신이 혹시 잘못한 건 없는지 온갖 일들을 검토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낸다고 했습니다. 밤이 되어도 그 생각은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꿈속에서조차 상사에게 해명하는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익숙하게 느껴지나요? 상사가 가혹하게 굴어서가 아니라 그 친구의 마음이 그 생각의 끈을 도통 놓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로함은 업무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업무가 끝난 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불필요한 생각들에 의해 고갈되고 있나요? 실제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당신이 상상해낸 일들 때문에 말입니다. 충분히 깊이 들여다본다면 당신을 지치게 만든 온갖 일들의 대부분은 현실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오직 머릿속에만 존재하지만 체감되는 고통은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과 싸우고 있으면서 내면에서는 그것을 지극히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전부 멈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다만 지금부터 한 가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즉시 그 생각을 진실이라 믿어버리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시도해보면 결코 쉽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생각을 명확히 인지하기도 전에 빛의 속도로 그 생각을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피어오르자마자 곧바로 뒤를 따라 나섭니다. 영화를 보고 있으면서 자신이 그저 관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극 중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멈추어 설 수 있습니다. 반응할 필요도 없고 분석할 필요도 없이 그저 아,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가만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매우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이 행동이 공간을 만들어내고 바로 그 공간이 당신을 휩쓸려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성공하는데 그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세찬 물살 속에서 중심을 잡고 단단히 서는 법을 배우는 과정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물결에 쓸려 내려가겠지만 서서히 물살의 흐름을 체감하며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 흥미롭게도 생각의 뒤를 쫓아가지 않기 시작할 때 당신은 현실에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머릿속의 환상이 아니라 진짜 삶의 현장을 말입니다.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더 잘 들리고 숨결이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온갖 곳으로 끌려다니던 마음이 멈추고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몸을 고스란히 인지하게 됩니다.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지만 이전에는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것들이며 바로 그 자리가 당신이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생각을 피해 도망치라는 뜻이 아니라 생각이 당신을 너무 멀리 끌고 가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저는 평온이란 무척 먼 곳에 있는 정답이라 생각했습니다. 성취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며 아주 많은 것들을 바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평온은 얻어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음을 스스로 어지럽히는 일을 멈출 때 본래 그 자리에 드러나는 온전한 상태입니다. 당신은 고요함을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고요함을 뒤흔드는 손길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말은 쉽지만 진짜 체감하려면 스스로 보완해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 보아줄 수 없으며 서두를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생각에 휩쓸려가고 있는 순간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제때 단 한 번만이라도 멈춰설 수 있다면 당신은 그 기분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예전의 낡은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이면에는 단순한 습관을 넘어 당신이 무척 단단히 쥐고 있으면서도 정작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생각 하나를 똑바로 마주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피하지도 말고 당장 해결하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저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면 그 생각이 홀로 서 있지 않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의 이면에는 언제나 무언가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감정, 기억, 혹은 내가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나 자신에 대한 가짜 이미지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당신을 붙잡아두는 주범입니다.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방식을 당신이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슬프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는 고집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거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극히 진실된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과거의 관계 속에 오랫동안 갇혀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연락도 끊겼고 더 이상 붙잡을 무엇도 남아있지 않았으나 머릿속에서는 도통 내려놓아지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점은 그 사람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건만 작은 자극 하나만 주어지면 그때의 고통스러운 기분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그런 줄 알았으나 가만히 들여다보니 아니었습니다. 제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은 그 관계 속에 비친 나 자신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내가 한때 소중한 존재였고 선택받았으며 모든 것이 찬란했던 시절의 내 모습 말입니다. 상황이 변해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되자 내 에너지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자꾸 과거로 돌아갔던 것은 상대를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왕년에 아름다웠던 내 모습을 억지로 붙잡아두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어떤 일을 내려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그 사건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건 속에 얽매인 내 아상이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지적하면 불편해지는 이유는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떠나 내가 늘 옳아야 한다는 나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차갑게 구면 슬퍼지는 이유는 그 사람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보이시나요? 떠오르는 생각의 이면에는 언제나 내가 쥐고 있는 집착의 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집착을 내려놓지 않는 한 생각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직장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주변 사람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움켜쥐는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마음은 언제나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이들이 아주 먼 곳으로 떠났음에도 여전히 과거의 무거운 짐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나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쥐고 있는가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가? 외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조급함일 수도 있고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으며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이거나 현재를 용납하지 못하는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실체를 정확히 건드리는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장 내려놓으라고 자신을 다그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명확히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제가 수없이 스스로를 괴롭힌 끝에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을 억지로 풀려고 애쓸수록 생각은 더욱 꼬리를 물고 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줄기는 잘라내었으나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어 더 빠르고 무성하게 자라나는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는 생각에 있지 않습니다. 생각의 이면에 숨겨진 집착에 있습니다. 겉모습만 치료하려 든다면 당신은 평생 피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서서히 속도를 줄입니다. 서둘러 반응할 필요도 없어지고 반드시 내가 옳아야 할 이유도 사라지며 모든 상황을 내 뜻대로 통제해야 한다는 고집도 엷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매우 기이한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풀려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억지로 움켜쥐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가벼움입니다. 내려놓음은 대단한 힘을 써서 집어던지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야지, 기어코 잊어버리고 말겠어 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당신이 더 이상 움켜쥐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움켜쥐지 않음은 내가 무언가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뿐입니다. 제가 만났던 비즈니스를 하시는 한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팽팽하게 긴장된 상태여서 언제나 생각하고 계산하며 걱정하느라 계약 하나가 성사되지 않으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지극히 타당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생각당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분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헛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사실 그분이 하던 생각의 대부분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저 걱정을 반복하고 미리 불안해하며 잘못될까봐 두려워하고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마음에 소음들일 뿐이었습니다. 정작 그분을 지치게 만든 것은 업무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내 손아귀에 넣고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자 일을 그만두지는 않았으나 쥐고 있던 힘을 조금 빼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이 찾아오면 처리하고 끝이 나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저 인지할 뿐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분이 아주 가벼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머릿속이 이토록 잠잠해질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삶을 통째로 바꾸어야만 평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만 바꾸어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다른 뛰어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과거의 내 이미지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반드시 내가 옳아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으며 인정받고자 하는 갈증을 덜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집착들이 엷어질 때 마음은 저절로 평온해집니다. 억지로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더 깊은 진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당신이 일일이 관여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것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두면 될 뿐이며 당신은 그저 붙잡아두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움켜쥐던 손귀의 힘을 빼기 시작할 때 마음은 아주 깊은 질문 하나와 맞부딪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다 놓아버린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가만히 서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울 속 외형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실체를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집착해 맞지 않는 직장관계 성공과 실패, 그리고 머릿속을 달리는 온갖 생각들을 한꺼번에 걷어내버린다면 도대체 무엇이 남습니까? 이 질문은 듣기에 무척 공허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공허함이야말로 수많은 이들이 두려워 감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침묵의 방입니다. 기댈 기둥이 사라지자 익숙했던 아상이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상은 자신을 정의할 명암을 자꾸 찾아내려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반드시 저렇게 되어야 해. 나는 결코 저런 부류가 될 수 없어라며 말입니다. 당신은 이 가짜 정의들을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반복해 들려주었나요? 그리고 깨닫고 계시나요? 당신이 내린 그 완고한 정의들이 오히려 당신의 걸음을 가로막는 창살이 되어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어떤 일에 집착하여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과 긴밀히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이미지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감히 변화를 시도하지 못합니다. 내 허물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허물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자존심 아상이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이 수호하려는 그 아상이 과연 고정불변한 실체인가요? 환경에 따라 쉼없이 바뀌지 않던가요? 어릴 적의 당신은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고 자라나며 또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시기마다 환경마다 당신은 저마다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중 어떤 가면이 진짜 당신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그저 당신이 걸쳐 입은 옷일 뿐이며 세월이 흐르며 그 옷에 익숙해진 것뿐인가요? 만약 그러하다면 당신의 특정 모습을 고집하며 꽉 쥐고 있을 필요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삶을 무책임하게 다 내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만 더 가볍고 유연한 눈으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어떠해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범인이니까요. 과거에 저 역시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건은 아니었으나 타인이 나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무척 불편해했을 것이고 해명하려 들었을 것이며 내가 옳음을 증명하여 훼손된 내 이미지를 회복하려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가만히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답은 허무했습니다. 아무런 거대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약간의 거북한 기분이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북한 기분은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요? 상대방이 나를 오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타인에게 잘못 비치는 상황을 내 에고가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내가 만든 내 가짜 이미지를 지키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 실체를 정확히 간파하고 나자 서둘러 고치려고 전전긍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명은 하되 긴장하지 않았고 기어코 이겨야겠다는 집착도 사라졌습니다. 신기한 점은 내가 이미지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지 않자 오히려 상대방이 내 진심을 더 쉽게 이해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나요? 쥐려고 할수록 더욱 긴장되고 놓아버릴수록 한없이 가벼워집니다. 방치하기 위해 모르쇠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상황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결사적으로 보호하려는 그 애고란 사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지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얼마든지 다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언정 무조건 완벽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되 모두에게 사랑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으나 그것으로 자신에게 영원한 죄인의 낙인을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 수많은 꼬리표 낙인들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할 때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집니다. 수호해야 할 가짜 이미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은 무척 기이한 평온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명확히 알고 보되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상태를 말입니다. 생각이 찾아오되 휩쓸려가지 않고 감정이 일어나되 침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요동치는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으되 그 흐름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척 이색적인 경험입니다. 내면이 텅 빈 공허함이 아니라 가히 없이 넓고 넓은 광활한 공간감입니다.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구름은 제멋대로 왔다가 이내 흘러가 버립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 구름에 의해 조금도 상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거창하고 신비로운 존재가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생각만큼 좁은 감옥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님을 인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고정된 아상을 지키려는 집착을 멈출 때 삶은 비로소 유연해지고 가벼워지며 지극히 자연스러워집니다. 당장 이 기분이 선명하게 와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참이라 믿었던 나의 고정관념들을 조금씩 의심해보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거대한 도약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심으로부터 내가 진짜라 믿었던 상처들이 사실은 그저 오랜 습관의 잔재일 뿐임이 보이기 시작할 테니까요.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걸어갈 것입니다. 이 시선의 전환이 당신의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현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매 순간 속에서 말입니다. 이야기 초반에는 미처 말하지 않았으나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새로운 유행이 아닙니다. 진작부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지혜의 완성입니다. 단순히 책 속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말입니다. 저는 예전에 육조 해능 선사의 일화를 처음 읽었을 때 선사의 빼어난 논리가 아니라 그가 마음을 바라보는 안목에 마음이 깊이 멈추어 섰습니다. 무척 소박했습니다. 저항하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으며 그저 보고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말은 가벼워 보이지만 일상 속에 구현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겨우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손을 뻗어 휴대폰을 듭니다. 메시지 뉴스, SNS가 홍수처럼 머릿속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기도 전에 뇌는 빛의 속도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을 보면 기분이 들뜨고 나쁜 소식을 보면 이내 가라앉습니다. 누군가의 게시물을 보며 나의 부족함을 체감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갑니다. 당신은 주체적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환경에 반응한 것뿐이며 선택한 것이 아니라 휩쓸려 다닌 것입니다. 잠시만 걸음을 멈추어 선다면 이 적나라한 사실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루 동안 느끼는 온갖 감정의 대부분은 당신 내면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의해 촉발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갈대처럼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쓸려 내려가고 있는가를 가만히 서서 구경할 수 있는 쉼의 시간을 단 한 번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한 젊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휴대폰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마다 화면을 확인하고는 한숨을 내쉬고 다시 일하다가 다시 화면을 확인하는 무척 익숙한 악순환의 굴레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고민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한 가지 사실만은 명확히 보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단 한순간도
조용히 마주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계속 움직여야만 비로소 살아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가만히 멈춰 서면 인의 공허함이 밀려와 견딜 수 없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개 그 공허함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바로 그 고요한 공허함이야말로 내 마음의 누수를 막아줄 가장 귀중한 안식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공간에 머물 때 비로소 머릿속의 소음이 걷히고 자기 자신의 진짜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공간을 자꾸 휴대폰으로 업무로 생각으로 가득 채워버린다면 평생 동안 진짜 평온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이들이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가슴 한구석에 허전함을 채우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온전한 연결 통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 한순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어 본 적이 있나요? 휴대폰도 들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의 계획을 세우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그저 앉아서 내가 지금 여기 현존하고 있음을 오롯이 느껴보는 것 말입니다. 익숙하지 않다면 이내 온몸이 뒤틀리며 거북해질 것입니다. 머리는 자꾸 생각거리를 찾아내라. 재촉하고 손은 휴대폰을 쥐고 싶어 안달하며 마음은 그 침묵의 공간을 빠져나가려 도망칠 궁리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그 거북한 단계를 가만히 지나쳐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세상이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마음이 잠잠해지는 이유는 무언가 훌륭한 일을 해내서가 아니라 마음을 뒤흔들던 손길을 마침내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소박한 지점을 수많은 이들이 놓치고 지나갑니다. 평온을 찾아 저 멀리 외부를 헤매고 다니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 조용히 마주 앉는 것은 거부합니다. 멀리 떠날수록 마음의 고향과는 더욱 멀어질 뿐인데 말입니다. 제가 대화를 나누었던 IT 업계에 종사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고 직장도 좋았으며 수입도 안정적이었으나 언제나 마음 한구석의 갈증을 호소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왜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걸까요? 일을 멈추면 온몸이 근질거리고 불안해집니다. 저는 거창한 조언을 건네는 대신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일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을 때 당신은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 것입니까? 그는 무척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이윽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그가 쉴 줄 몰라서 안달이 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와 자신이 해내는 업무 성과를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어를 일을 하지 않는 순간 내 존재가 소멸할 것 같은 공포를 느끼니 평온해지려야 평온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우리 삶의 겉모습은 제각각 다를지라도 번뇌의 뿌리는 이토록 똑 닮아 있습니다. 무언가 외적인 명암에 집착하여 그것을 곧 나 자신이라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명암이 흔들릴 때 마음은 이내 미친 듯이 요동칩니다. 당신의 삶 속에도 분명 그런 지점들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직장일 수도 있고 하나의 관계일 수도 있으며 혹은 타인에게 보이고 싶은 내 완벽한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실체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삶을 무책임하게 버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움켜쥐던 손귀의 힘만을 살짝 늦추면 됩니다. 여전히 출근하여 성실히 일하고 사랑하는 이와 다정하게 대화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다만 마음속에 건강한 거리감 하나를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그것들에 완전히 휘몰아쳐 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줄 부드러운 거리 말입니다. 바로 그 작은 공간이 당신을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지켜줄 안전지대입니다. 인생의 파도가 줄어들어서 평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그릇이 단단해져 더 이상 파도에 쓸려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안목은 하룻밤 사이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미친 듯이 질주할 때 나 혼자 걸음을 늦추는 법을 배우는 훈련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오랜 습관 때문에 자꾸 인지하지 못하고 휩쓸려 내려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알아차릴 때마다 다시 마음의 고향으로 걸어 돌아오면 됩니다. 돌이켜 돌아올 때마다 당신은 마음의 이치를 한 단계씩 더 깊이 이해하게 될 테니까요. 완벽해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진실하게, 아주 감질나게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저 바깥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울지라도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청량한 방 하나가 내 내면에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멀리 떠날 필요 없이 바로 당신의 가슴 속에 말입니다. 우리는 걸음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 청정한 상태를 조용한 방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이 다시 번잡하고 복잡해지는 소란스러운 조석 속에서도 어떻게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의 안목이 진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원만하게 풀릴 때가 아닙니다. 삶의 풍파가 들이닥쳐 평온이 깨어지는 바로 그 혼란스러운 순간에 내 안목에 진짜 깊이가 드러납니다. 상황이 잠잠할 때야 누구나 평온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 조용한 방 안에 앉아 방해하는 이가 없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마음이 가벼워지기란 무척 쉽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고 한 걸음만 밖으로 나가면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 내 뜻에 맞지 않는 말 한마디, 계획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돌발 상황들이 들이닥쳐 잠잠하던 마음을 이내 뒤흔들어 놓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진짜 어디에 서 있는지를 증명해주는 시험대입니다. 당신이 조용한 방 안에 앉아 평온을 말할지라도 누군가 가슴을 찌르는 말 한마디를 던지는 순간 내면의 평안이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린다면 그것은 진짜 평온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십시오. 당신을 흔드는 범인은 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내면에서 빛의 속도로 들이받는 당신 자신의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릿속에서는 반박할 논리를 정밀하게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싸늘한 시선 하나가 스쳐 지나가면 가슴속에서는 오만 가지 지레짐작과 해석이 뛰어오릅니다. 침묵이 길어지면 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음대로 상상해냅니다. 모든 현상이 너무나 빠르게 일어납니다. 너무 빨라서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출발지조차 보지 못합니다. 출발지를 보지 못하니 그 솟구치는 분노와 불안이 당연히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여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내 가만히 따라오셨다면 당신은 한 가지 작은 실천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내면에서 격렬한 반응이 치밀어 오르는 그 찰나의 순간에 당장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감정을 누르려 들지도 말고 고치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저 지금 내 내면에서 격렬한 반응 하나가 솟구쳐 오르고 있구나라고 가만히 인지해 보십시오. 그 알아차림의 순간은 무척 짧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를 똑바로 마주할 수 있다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격렬한 반응은 여전히 내면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으나 당신은 더 이상 그 폭풍의 한복판에 갇혀있지 않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폭풍에서 한 걸음 옆으로 비껴서서 그 현상을 담담하게 관경하는 관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작은 거리감만으로도 당신은 거친 폭풍 속으로 쓸려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매 순간 부처처럼 침착한 성인군자가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분노가 일어나는 즉시 주먹을 내지르지 않는 찰나의 멈춤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홧김에 말 한마디를 내뱉고는 돌아서서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며 밤새 후회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작은 찰나의 멈춤, 즉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격렬한 반응이 의식보다 먼저 튀어나가고 현명한 인식은 언제나 뒤늦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과 인식 사이에 존재하는 그 작은 공간의 크기가 당신 인생의 수많은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직장에서 관리자로 일하시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그녀는 일 처리가 아주 빠르고 결단력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급한 탓에 부하 직원이 실수를 저지르면
즉각 날카로운 반응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신이 지극히 정당하고 옳다고 믿었으나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가슴 한 구석이 찜찜하고 불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직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거친 반응 방식에 스스로 상처를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보고를 받거나 돌발 상황이 터졌을 때 즉시 말을 내뱉지 않고 단 몇 초 동안만 가만히 입을 다물고 멈추어 서는 것이었습니다. 몇 초의 멈춤이 그녀에게 상황 전체를 명확히 볼 수 있는 맑은 시야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여전히 직원의 잘못을 지적하되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긴장감이 사라졌고 상대방을 억지로 이겨먹으려는 독성이 빠졌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상사가 거칠게 들이받지 않자 부하 직원들 또한 자신의 잘못을 더 쉽게 수용하고 고치려 노력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상황을 억지로 뜯어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내 반응 방식 하나만 바꾸어도 주변의 풍경은 스스로 방향을 바꾸기 마련입니다. 그 작은 멈춤은 자신을 억지로 억누르는 고문이 아닙니다. 지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흐름을 명확히 관찰하는 지혜의 눈입니다. 과거 6조 해능선사의 일화를 읽을 때 마음에 깊이 새겨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이 일어났음을 명확히 알아차리면 곧 생각에 이끌려 다니지 않는다. 무척 짧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진짜 경험해보면 그 문장이 얼마나 깊은 바다와 같은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머릿속에 아예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무생물의 상태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생각이 피어오르되 그 생각이 내 삶의 핸들을 쥐고 제멋대로 운전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안목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되 감정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내 존재가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단단함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대화하며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다만 내면 깊은 곳에 그 어떤 풍파도 침범할 수 없는 청량하고 청량한 방 하나를 언제나 유지해두는 것입니다. 그 방은 늘 완벽하게 열려있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휩쓸릴 때마다 문을 열고 그곳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도의 길을 올바르게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온한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삶에서 내가 굳이 일일이 관여하고 뜯어고쳐야 할 일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타인을 억지로 고칠 필요도 없고 외적인 환경을 강제로 바꿀 필요도 없으며 심지어 상처 입은 내 자신을 당장 완벽하게 치료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불필요한 생각의 장작을 더 이상 얹지 않고 지레짐작에 살을 붙이지 않으며 원망의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 애씀을 멈추는 순간 마음에 얹혀있던 무거운 가위가 저절로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쉼없이 부딪히다 보면 이 지혜의 안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린다는 사실이 진짜 어려운 점입니다. 나도 모르게 또 반응하고 또 휩쓸려 내려갑니다. 괜찮습니다. 세상의 그 평온을 온종일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휩쓸렸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자신을 책망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마음의 고향으로 걸어 돌아오는 태도입니다. 걸어가다가 걸음이 삐끗했을 때 발걸음을 다시 바르게 정렬하면 그만인 것처럼 말입니다. 굳이 내 인생의 여정 전체를 멈추고 주저앉아 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돌이켜 돌아오는 횟수가 반복될수록 내면의 청량한 공간은 점차 넓어지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고요함을 억지로 붙잡아서가 아니라 고요함을 뒤흔들던 내 가쁜 손길이 서서히 잦아들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의 한복판에서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지극히 가벼운 쉼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조용한 숨결 하나, 찰나에 멈춤 서두르지 않는 맑은 눈빛 하나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찰나의 조각들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청량하게 물들여 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걸음을 조금 더 넓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의 시선이 깊어질 때 비로소 일상의 작은 소음을 넘어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 거대한 풍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진짜 힘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일상의 작은 소소한 오해들을 넘어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시련이 일시에 들이닥치는 날이 찾아오곤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가벼운 메시지 하나가 아니라 내 삶의 기반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 웅장한 사건들 말입니다. 중대한 선택의 순간 소중했던 관계의 철저한 파탄, 단 한 번도 준비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재앙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 거대한 폭풍 속에서는 책 속에서 읽었던 지극히 화려한 이론들은 한순간에 무력해지고 맙니다. 감정의 해일이 미친 듯이 밀려올 때 뇌는 당신이 그동안 지식을 얼마나 많이 쌓았는지 따위는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당신의 덜미를 잡고 폭풍 속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당신이 진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올바르게 안주하고 있는가, 그 안목의 진짜 깊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저에게도 인생의 옴브이지 풍파가 한꺼번에 몰아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직장일이 완전히 꼬이고 가정에 우환이 생겼으며 오랜 세월 굳게 믿었던 소중한 관계마저 깨어져 나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악착같이 날카로운 반응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수습하려 들었고 억지로 붙잡으려 했으며 상황을 내 손아귀에 넣고 통제하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제가 대단한 도인이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가 내보잘것없는 힘으로 저 거대한 폭풍을 결코 통제할 수 없음을 움켜쥐려 발버둥 칠수록 손바닥에 상처만 더 깊어질 뿐임을 명확하게 인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손바닥 위에 모래 한 줌을 쥐고 있는 자신의 손길을 본 적이 있나요? 모래를 내 소유로 만들겠다고 손가락을 꽉 움켜쥐는 순간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사정없이 흘러내려 가버립니다. 꽉 쥘수록 더 많이 더 빨리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거대한 시련들도 이와 똑같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 상황이 부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애초부터 내 힘으로 움켜쥘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들을 때 가슴 한구석이 허탈해질지 모릅니다. 움켜쥘 수 없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라는 의문이 피어오를 테니까요. 방치하기 위해 모르쇠를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내 몫에 성실한 행동만을 다하되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외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 내 진심을 전할 수는 있으되 상대방이 나와 똑같은 크기로 보답해 주기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목표를 향해 피땀 흘려 노력할 수는 있으되 모든 상황이 내 완벽한 계획대로 3000%로 빠지지 않고 맞아떨어지기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당연한 순리를 내 고집으로 용납하지 못할 때 마음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보리가 순리에 저항할수록 고통의 바늘은 당신의 가슴을 더 깊숙이 찌를 뿐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살짝만 돌려 세상에는 내 보잘것없는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본래 존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명확히 수용하는 순간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짐덩어리가 저절로 땅으로 툭 떨어져 내립니다. 상황이 갑자기 쉬워져서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이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에고의 완고한 고집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을 크게 하시던 선배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 영혼과 열정을 쏟아부었던 거대한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공중분해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는 자살을 생각할 만큼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의 파산이 곧 자기 자신의 실패로 직결되어 내가 쓸모없는 패배자라는 지독한 자괴감의 수렁 속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상황이 간신히 진정되었을 때 그가 저에게 한 문장을 건넸습니다. 나는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거대한 프로젝트를 잃어버려서 아픈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내 찬란했던 성공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을 내 에고가 받아들이지 못해 울고 있었던 것이었네. 그 말을 듣고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사건의 크기가 거대해서 아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이라는 외적인 꼬리표에 자신의 아상을 너무나 단단히 결부시켜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꼬리표가 뜯겨나가자 내 존재 전체가 허공으로 추락하는 듯한 실존적인 공포를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서서 그 번뇌의 실체를 응시해 보십시오.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성공에 들어있지 않으며 결코 실패 속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당신의 존엄성이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외적인 조건들은 구름처럼 멋대로 왔다가 제멋대로 떠나갈 뿐이지만 그 현상을 알아차리는 당신 자신은 언제나 고요하게 현존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 당신은 요동치는 인생의 바다 한복판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파도가 줄어들어서가 아닙니다. 쉼없이 변하는 외적인 현상들에 더 이상 내 정체성을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옛 현인들이 말했던 머무는 바 없음, 모주의 진짜 경지입니다. 어떤 고정된 명암에도 나를 가두지 않고 특정 이미지에 집착하여 안달내지 않으며 인생이 반드시 내 시나리오대로 고정되어야 한다고 억지 부리지 않는 유연함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지극히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다만 더 이상 내 이미지를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을 뿐입니다. 과거 육조 해능선사의 구절을 다시 읽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선사는 우리에게 거창한 부처가 되라고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박하게 상기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마음은 본래 그 어떤 밧줄에도 묶여있지 않은 텅 빈 하늘과 같은데 오직 우리 스스로가 집착의 실로 내 온몸을 포박해두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참 단순한 이치이지 않나요? 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나는 결코 실패해서는 안 돼. 나는 저 사람에게 내 가치를 인정받아야만 해라며 스스로를 죄어오던 그 수많은 감옥의 창살들은 타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자신에게 들려준 가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묶여 스스로 피를 흘리며 지쳐갔던 것입니다. 오늘 밤 만약 당신이 그 완고한 문장들의 긴장을 살짝 늦출 수 있다면 억지로 지우려 애쓰지 않아도 마음은 이내 숨 쉴 수 있는 맑은 공간을 회복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지지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될 테니까요. 당신은 지금 비록 사방이 꽉 막힌 거친 환경 속에 처해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중대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아무런 상처 없는 성인군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소란한 폭풍 속에서도 번뇌에 휘말리지 않는 아주 작은 내면의 안전지대 하나만을 확보해둘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폭풍을 이겨내 단단한 토대를 가진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 올바르게 서 있을 때 당신은 결코 거친 인생의 해일에 통째로 휩쓸려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의 마무리 단락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끝을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번잡한 일상 속으로 다시 돌아갈 때 언제든 꺼내어 내 마음을 맑게 닦아낼 수 있는 지극히 소박하고 단단한 열쇠 하나를 손에 쥐어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기까지 가만히 따라오셨다면 당신은 내면에서 무척 신기한 현상 하나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이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니건만 환경을 바라보는 당신의 안목이 살짝
아주 살짝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시선의 틈새만으로도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숨을 쉬고 계실 것입니다. 제 말을 다 머리로 외우고 이해하려 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아주 단순한 하나의 원리만을 가슴속에 간직해 두십시오. 머릿속이 번뇌의 소음으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할 때 그 생각을 억지로 누르려 들지 말고 오직 그 생각의 뒤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무척 가벼운 말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을 삶에 구현해낸다면 삶의 체감 온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오랜 습관 때문에 자꾸 잊어버릴 것입니다. 또 나도 모르게 생각의 꼬리를 물고 뛰어가고 있을 것이며 즉각적인 반응을 터뜨리고는 인해 피로해질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니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온을 얼마나 오랫동안 완벽하게 유지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휩쓸렸음을 알아차렸을 때 가만히 마음의 고향으로 걸어 돌아올 수 있는가? 그 돌아옴의 태도가 전부입니다. 돌아올 때 스스로를 책망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나약하다고 자책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누구와 우열을 겨루는 시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당신은 그저 자기 자신과 바르게 안주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뿐입니다. 제가 수없이 실패를 반복한 끝에 깨달은 진실은 평온해지기 위해 완전히 다른 뛰어난 인물로 거듭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매일의 일상 속에서 손귀의 긴장을 조금씩 풀고 덜 붙잡으며 덜 긴장하고 나를 끌고 가려는 생각의 독성을 가만히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수한 영적 상태를 갈구할 필요도 없고 대단한 평안을 얻어내려고 발버둥칠 필요도 없습니다. 평온은 성취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당신이 마음을 스스로 들쑤시는 손길을 멈출 때 본래 그 자리에 드러나는 청정한 상태입니다. 무언가를 자꾸 더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직 빼십시오. 반응을 줄이고 움켜쥐는 고집을 빼며 모든 상황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강박을 덜어내십시오. 듣기에는 행동을 줄여 게을러지라는 말처럼 오해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번뇌에 내 소중한 생명 에너지를 낭비하여 스스로를 고문하는 일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당장 오늘 밤잠자리에 들 때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잠을 청하기 전에 머릿속을 억지로 잠잠하게 만들려고 다그치지 마십시오. 그저 침대에 누워 내 생각의 행인들이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가만히 구경해보는 것입니다. 뒤를 쫓아가지도 말고 길을 가로막지도 않은 채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행인들의 걸음걸이가 무척 빠르고 소란스러울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그 대열에 직접 뛰어들어 동일시되지만 않는다면 머지않아 생각의 행인들 사이에 아주 작은 침묵의 빈 공간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짐은 무척 좁은 공간이지만 지극히 사실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빈자리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생각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무게가 저절로 가벼워지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수련을 해내서 잠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강제로 깨어있게 만들던 집착의 긴장을 마침내 풀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랜 습관 때문에 또 이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릴지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루 중 단 한순간이라도 문득 내가 지금 이 생각의 뒤를 굳이 쫓아갈 필요가 없지라고 알아차려 멈춰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이 한없이 순탄하고 완벽해야만 비로소 가볍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점차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직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괴롭히던 가혹한 손길만 거두어들인다면 말입니다. 당신이 현재 인생의 어느 척박한 단계에 처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몹시 지쳐 있을 수도 있고 겉으로는 무난해 보이나 가슴속에 공허함으로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든 간에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유일한 진실은 평온을 찾아 저 멀리 바깥 세상을 헤매고 다닐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애타게 찾는 안식처는 외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질주하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더 이상 떠오르는 생각의 뒤를 쫓아 달리지 않는 바로 그 고요한 멈춤의 자리에 본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말을 들으며 마음의 속도가 아주 조금이라도 느려짐을 체감하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서둘러 속도를 낼 필요도 없고 남들보다 앞설 필요도 없으며 오직 진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 내면의 짐이 무거워질 때마다 이곳으로 가만히 걸어 돌아오십시오. 지식을 더 채워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언제든 걸음을 멈추고 쉴 수 있는 청량한 방이 내 가슴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가장 험난한 실전은 내일부터 마주해야 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매 순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혼자 조용한 방 안에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타인과 뒤섞여 삶을 살아갈 때,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순간이나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바로 그 소란스러운 현장 속에서 말입니다. 그런 순간에는 모든 현상이 너무나 빠르게 휘몰아치기에 방금 전에 만졌던 내면의 찰나의 멈춤을 인해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생각을 쫓아가지 않는 이 안목을 일상의 지극히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의식적으로 주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가슴을 긁는 거북한 말 한마디를 던졌을 때 평소 같았으면 당신의 입에서는 즉각 날카로운 반박이 튀어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그 즉각적인 반응에 타이밍을 딱 한 박자만 늦추어 보십시오. 침착한 척 가장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내 내면에서 지금 불쾌하고 거북한 감정 하나가 세차게 솟구쳐 오르고 있음을 스스로 명확히 보고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그저 명확히 보기만 하되 당장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의 순간은 무척 짧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짧은 찰나를 붙잡아 유지할 수 있다면 돌아서서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며 밤새 이불을 차며 후회할 언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파탄지경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내 떨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인간관계의 불안은 거대한 음모 때문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도 그 격렬한 반응의 타이밍에 한 박자 쉬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 당신이 먼저 한 걸음 물러나 단 1초만 멈추어 설 수 있다면 주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말다툼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지극히 사소한 꼬투리 하나로 시작된 싸움이 서로가 즉각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맞받아치는 바람에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한 풍파로 자라납니다. 만약 그중 단 한 사람이라도 걸음을 늦추고 멈추어 선다면 그 싸움은 시작과 동시에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패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거친 감정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멈추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두 사람이 아주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는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점차 높아졌고 고함 속에는 상대방을 난도질하려는 거친 언사들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한 사람이 문득 입을 닫고 침묵했습니다. 논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도발에 더 이상 생각의 장작을 얹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그 한 사람의 침묵이 흐르는 순간 시끄럽던 사방의 공기가 일시에 얼어붙듯 가라앉았습니다. 상대를 잃어버린 다른 한 사람 또한 서서히 목소리를 낮추었고 싸움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은 채 찾아들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침묵하는 것이 결코 나약해서 비굴하게 굴복하는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이 더 무서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지켜내는 지극히 강력한 평온함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입을 닫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생각의 족쇄에 묶여 끌려가고 있음을
내 눈으로 명확히 보아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기어코 내 말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해. 상대방의 버릇을 고쳐놓고 말겠어. 라는 아상의 명령에 휘둘려 또다시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고 말 테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진실이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내가 일일이 날카로운 반응을 터뜨릴 필요는 없으며 온갖 오해에 구구절절 해명하려 들 필요도 없고 가치 없는 것들을 가슴속에 붙잡아둘 필요는 더더욱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진흙탕 싸움에 참여하지 않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의 망상을 더 이상 키우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고 내면의 거친 감정을 굳이 대량 생산하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소중한 삶의 에너지를 소모할 만큼 가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중한 선택권들을 행사하기 시작할 때 삶의 무게는 신기하게도 아주 가벼워집니다. 고로포옹 환경이 수월해져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짐을 더 이상 무겁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예전에 성격이 불처럼 급했던 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하면 즉시 소리를 지르며 받아치던 친구였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는 아주 단순한 방법 하나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입을 열지 않고 단 몇 초 혹은 몇 분 동안만 가만히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옥 같았으나 시간이 흐른 뒤 그 친구가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형 참 신기하게도 화가 날 때 즉시 말을 내뱉지 않고 가만히 시간을 두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정작 그 말을 굳이 꺼내고 싶지 않아지는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단순해 보이지만 지극히 사실적인 고백입니다. 어떤 날카로운 언사들은 오직 당신의 가슴이 시뻘건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에만 비로소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가슴이 서서히 식어 잠잠해지고 나면 정작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수많은 인생의 번거로운 고통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게 됩니다. 다른 대단한 도인이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반응의 타이밍에 찰나의 공간 하나만을 확보해둘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들의 종착지가 바로 그 작은 공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을 도덕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괴롭히던 가혹한 손길을 이제 거두어들이라는 뜻입니다. 저를 일깨워 주었던 무척 짧은 한 문장을 나중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그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으면 마음은 저절로 평온해진다. 저 바깥 세상이 잠잠해져서 평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자리가 번뇌와 물들지 않고 유연하게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벼운 정신이 바로 과거 6조 해 낭선사가 직전에 주었던 선의 정수입니다. 특수한 영적 상태를 찾아 헤맬 필요 없이 온갖 소란한 상황이 펼쳐지는 바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사물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실히 일하고 대화하며 일상을 살아갑니다. 다만 내면 깊은 곳에 가벼운 공간 하나를 유지해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움켜쥐려 들지 말고 오직 외부의 소음을 쫓아 달려나감으로써 스스로 그 공간을 뒤흔들지만 않으면 됩니다. 물론 습관 때문에 또 자꾸 잊어버리고 휩쓸려 내려갈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휩쓸렸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가만히 마음의 고향으로 걸어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걸어오다가 걸음이 삐끗했을 때 발걸음을 다시 바르게 정렬하면 그만인 것처럼 말입니다. 돌이켜 돌아오는 횟수가 반복될수록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평온이란 찾아 헤매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본래 내 내면에 늘 존재해왔던 기본값, 정체성이었음을 말입니다. 다만 예전에 당신이 집착의 손길로 그 고요함을 끊임없이 휘저어 어지럽히고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여정을 나와 함께 여기까지 온전히 걸어오셨다면 당신은 이미 내면에서 자신만의 명확한 깨달음의 조각 하나를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굳이 화려한 이름으로 부를 필요도 없고 이론으로 해명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 청량한 가벼움의 기분만을 가만히 가슴속에 간직한 채 내일의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생각이 많아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무조건 진실이라 믿어버리는 당신의 태도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문장을 들으며 잠시 입을 다물고 멈추어 선다면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고 불편해질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진짜라면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실체도 없는 생각의 허상에 내 소중한 인생 전체를 저당 잡힌 채 휘둘려왔다는 엄연한 진실을 시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한번 가만히 비추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린 수많은 결정 중에서 참된 이성의 맑은 명석함 속에서 내린 올바른 결정은 과연 몇 퍼센트나 되나요? 그리고 불안, 지레짐작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떠밀리듯 내린 결정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에게 철저히 솔직해진다면 고통스러운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결정들의 대부분은 주체적인 나의 선택이 아니라 번뇌의 채찍질에 못 이겨 도망치듯 내린 도피의 결과물들이었음을 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숙고하여 행동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외부의 자극에 무조건적으로 반사 행동을 터뜨리고 있는 종속물에 불과했습니다. 비판 한마디를 들으면 고슴도치처럼 몸을 웅크려 닫아걸고 칭찬 한마디를 들으면 풍선처럼 마음이 부풀어 오르며 싸늘한 눈빛 하나에 온갖 소설을 써 내려가고 침묵이 길어지면 최악의 비극을 혼자 상상해냅니다. 모든 현상이 너무나 빠르게 일어납니다. 너무 빨라서 그것이 당연한 자연의 섭리라 착각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오랜 세월 뇌에 각인된 무의식적인 습관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정직한 지점을 수많은 이들이 두려워 감히 직시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머릿속에서 생각이 완전히 멈추었을 때에 그 적막한 고요함을 공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소음이 완전히 꺼지고 나면 생각 속에서 허구로 지어올린 가짜 이미지의 고의 명암이 사라져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적나라하게 물어보십시오. 내 머릿속에서 흘러나오는 온갖 지어낸 이야기들을 통째로 걷어내버린다면 기억해야 할 비극적인 과거의 훈장도 없고 걱정해야 할 미래의 계획도 없으며 사수해야 할 사회적 가면마저 없다면 도대체 내 존재의 본질은 무엇이란 말인가요? 그 순간 마음은 가히 텅 빈 공허함과 마주하게 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적막함을 견디지 못해 즉시 생각의 쓰레기통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 번뇌를 자초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미지의 자유보다 비참할지언정 내 이름표가 확실한 감옥 속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의 허상이 꺼진 고요한 빈 공간이야말로 당신이 외부의 그 어떤 폭풍에도 쓸려 내려가지 않고 오롯이 현존할 수 있는 유일한 진짜 안식처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도인이 되거나 하늘을 나는 신통력을 얻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떠오르는 생각들이 결코 당신의 본질이 아니며 그저 내 마음이라는 하늘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일시적인 날씨와 같은 현상임을 명확히 간파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이치를 보완하지 못한다면 머릿속에서 흘러나오는 온갖 가짜 생각들은 매 순간 당신의 영혼을 구속하는 엄중한 명령서가 되어버립니다. 더 많이 걱정해야 해. 네, 정당성을 기억고 입증해내야. 과거의 상처를 결사적으로 수호해야 해라는 생각에 속삭임에 휘둘려 평생 동안 노예처럼 동분서주하며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예전에 저에게 찾아와 괴로워하던 한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왜 매번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이 바보 같은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성급히 위로를 건네는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던 그 다급했던 순간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맑은 이성으로 판단하셨습니까? 아니면 격렬한 감정의 덜미를 잡혀 떠밀리듯 결정하셨습니까? 그는 무척 오랫동안 입을 닫고 침묵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몰라서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격렬한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칠 때 가만히 한 걸음 물러나 멈춰 설 수 있는 찰나의 공간이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하룻밤 사이에 마법처럼 완전히 바꿀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매일의 일상 속에서 번뇌에 휘말리지 않는 아주 작은 찰나의 순간 하나만을 확보해둘 수 있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단 한순간이면 됩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폭풍처럼 몰아칠지라도 그 생각의 뒤를 굳이 따라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격렬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올지라도 즉각적인 반사행동을 터뜨리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은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멈춤의 안목이 당신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면의 토대가 단단해지면 타인이 무심코 던진 날카로운 비판 한마디에 내 존재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며 밤새 눈물 흘리지 않게 됩니다. 오지도 않은 미래의 비극적인 시나리오를 혼자 상상해내며 스스로를 가혹하게 고문하는 잔인한 짓도 멈추게 됩니다. 타인에게 완벽하게 비치기 위해 가짜 정체성의 가면을 사수하느라 스스로를 질식시키는 바보 같은 짓도 끝이 납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더 위대한 영웅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 가짜 이미지들이 결코 내 소유가 아니며 내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6조의 낭선사의 가르침을 가만히 응시할 때 가슴을 관통하는 명확한 안목이 있습니다. 이공선사는 우리에게 생각을 억지로 청소하여 없애버리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척 소박하게 상기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생각이라는 허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당신 자신을 결부시켜서 잊지 마십시오. 이 구절의 진짜 깊이를 가만히 음미해 보십시오. 생각 속에 내 정체성을 담아두고 서 있을 때 당신은 생각에 이끌려 다니고 채찍질 당하며 초라한 패배자의 낙인을 찍힌 채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에서 한 걸음 물러나 밖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머릿속의 소음들은 여전히 흘러갈지언 정신이라는 존재의 엄연한 존엄성은 단 한 조각도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됩니다. 이것은 현학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내 삶 속에서 직접 실험해 볼 수 있는 지극히 사실적인 실천입니다. 다음번에 오래된 번뇌가 다시 고개를 쳐들 때 즉각 반응하려 들지도 말고 그 생각을 무조건 사실이라 믿어버리지도 마십시오. 그저 내 내면에서 지금 과거의 유령 하나가 떠올라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한 편히 풍경을 보듯 담담하게 바라보십시오.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알아차림의 순간을 똑바로 유지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누구의 구구절절한 설명이 없어도 왜 내려놓음이 상실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인내심을 갖고 이 실천을 지속해 나간다면 무척 신기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공코긴의 인생을 내 뜻대로 억지로 통제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음에도 삶에 꼬인 실타래들이 서서히 스스로 풀려나가는 경이로운 풍경을 말입니다. 그래 인생이 수월해져서가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삶을 복잡하게 들쑤시던 탐욕의 손길을 마침내 거두어들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내걸어오셨다면 이제 더 많은 지식을 외우려고 머리를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단단한 문장만을 가슴 깊은 곳에 가만히 새겨두십시오. 마음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할 때 서둘러 무언가를 조작하려 들지 말고 오직 그 생각의 뒤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지켜낼 수 있다면 당신은 요동치는 인생의 바다 한복판에서도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청량한 마음의 고향을 얻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의 날씨 속에서도 결코 물들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가 나눈 이 소박한 이야기들이 당신의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다면
내 가슴속을 가만히 응시하게 만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이전처럼 팽팽하게 긴장된 채 숨막히게 살아가지 않아도 됨을 온몸으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내면의 무게를 덜어내어 가벼워지는 이 청량한 안목이 당신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지치지 않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많은 법문을 들으려고 헤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언제든 걸음을 멈추고 쉴 수 있는 청정한 방이 내 가슴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만 돌아오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쫓기듯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가만히 멈추어 서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완전히 다른 자유로운 존재입니다.